안녕하세요. 지성환씨, 이현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책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괴물 같은 기업 키엔스를 배워라 라는 아주 자극적인 표지의 책입니다. 저는 이제 이 키엔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고, 그와 관련된 책이 어떤 게 있나 살펴보다가 두 권의 책을 발견을 했는데, 또 다른 책은 요 부가가치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아직 이 책은 제가 못 읽어봤고, 일단 요 빨간색 표지의 책을 먼저 다 읽었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제가 한동안 책 읽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제가 평소에 즐겨 듣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경제 콘서트를 매년 하거든요. 그 콘서트에서 나왔던 남국민 칼럼니스트라고 책에 대해서 티나는 독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에 남국민 경제 콘서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맨 위에 나오거든요. 1시간짜리긴 한데 이분이 하는 거는 한 20분, 30분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들은 책 읽기를 티를 내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 책을 읽을 때 베스트셀러 아니면 죽기 전에 꼭 읽어야 되는 책, 이런 이미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연말쯤 되면 트렌드 코리아라든지 머니 트렌드라든지 풍균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필독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읽으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리뷰를 소개해주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사실 내가 이걸 읽는다고 해서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 리뷰를 썼을 때 이게 과연 그 사람들, 그런 뛰어난 사람들보다 내가 과연 그거에 대해서 더 리뷰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책이라는 것을 어떤 걸 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권만 읽어도 되니까 조금 기억나는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어떤 책을 읽고 싶고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고 남들한테 잘 읽혀지지 않은 정말 좋은 책을 찾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된다 라는 말이 제게는 좋은 인사이트로 다가와서 그런 마음을 갖고 찾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꼭 대중이 보편적으로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꼭 그 책을 읽지 말고, 왜냐하면 그러한 책들은 마케팅에 대한 힘을 얻어서 대중들한테 많이 뿌려지는, 물론 좋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다 읽고 나면 크게 기억에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에 남는 독서를 하려면 진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시간을 조금 들여서 왜 내가 이 책을 읽고 싶고 어떻게 읽을 것이고 진짜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책 읽기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소개 바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 55%, 연평균 성장률 10%. 이 수치는 정말 기업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고 성장률이죠. 성장률은 좀 작을 수 있는데 이 영업이익률 55%라는 거는 정말 나오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성과를 낸 이익률이 55%라는 거는 거의 절반 이상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는 이 이나모리 가족 회장이 쓴 어떻게 회사는 강해지는가 라는 이 책에서 이 키엔스에 관련한 구절이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광펜을 그으면서 진짜 좋은 말이고 나도 이런 기업이 되고 싶고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 정도 있었는데, 어느 날 키엔스라는 회사를 한 번 더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하고 관련된 책이 없을까 하다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키엔스라는 회사를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처음 들었고, 이 회사가 일본에 있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 일본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거의 3위를 하는 회사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 일본 기업하면 자동차 업체에서는 토요타 자동차, 전자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소니그룹, 다음에 이 키엔스라는 회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2위하고 3위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키엔스가 2위인 소니를 앞질러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2위에 위치하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일단은 연봉이 약 2억 원 이상 정도 된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아까 말씀드렸고, 자기자본 비율이 93.5%,
이거는 부채 없이, 빚 없이 거의 그냥 자기네 자본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부실 위험이 전혀 없는 건강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익도 굉장히 잘 내고 재무 구조도 너무 좋고 이 회사의 이익을 연봉으로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성장률도 매년 10%씩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가? 이 키엔스의 회사는 일단은 9개의 사업부와 주요 제품들이 있는데 주로 센서하고 관련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전자기기, 기계, 화학, 식품 이런 제조업체에 납품을 하는 B2B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좀 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설비, 센서 이런 것들을 키엔스가 중간에서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9가지 사업부를 보면 프린터기, 레이저 치수 측정기, 이미지 치수 3차원 측정기, 형광 현미경, 레이저 현미경, 3D 프린터, 마커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다키샤키라는 회장은 처음에 이 리드전기라는 회사 이름을 줬다가 키엔스라는 법인명을 바꾸게 됩니다. 키엔스라는 의미는 키 오브 사이언스라 그래서 열쇠는 과학에 있다 이런 이름이고요. 처음에는 이 기업이 너무나도 작아서 혈압계에 굉장히 유명한 오므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전시회에 나갔더니 그 오므론은 뭐 10부스가 나왔다 그러면 키엔스는 3분의 1밖에 안 돼가지고 오므론 근처에 있는 고객들을 붙잡고 영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작은 기업이 이렇게 일본에서 시가총액 3위에 올라올 수 있었냐? 그거에 대한 이 책에서는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3가지를 제가 더 찾아봤거든요. 먼저 개발이에요. 제품 개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가 개발입니다. 개발을 할 때는 뭔가 특수성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이거를 하나를 개발했을 때 여러 제조업체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충분한 니즈가 있는 시장을 개발을 해서 꾸준히 판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 신제품 개발은 거의 70%가 세계 최초, 업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한 상품은 매출 총이익률이 80%라고 해요. 이 80%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원가 10,000원짜리를 5배를 곱해서 50,000원에 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50,000원에 매출 총이익이 80%면 그러니까 원가가 20%고 나머지가 다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배, 원가의 5배에 달하는 이익금으로 판매가를 형성을 한다. 그래서 아까 같은 영업이익률 55%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 부문인데 이 SFA라는 이 키엔스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이 연구,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SFA가 세일스포스 A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에다가 영업사원들이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적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도 있고 성공의 경험도 있고 이쪽 회사에서는 이걸 필요로 했다.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쌓아가지고 다른 영업 부서에서도 볼 수 있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쌓아나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인재 육성입니다. KPI는 이제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하는데 당연히 연봉을 2억 원 이상 주는 이유는 그만큼 일의 강도가 매우 강하고 연차도 거의 줄이고 야근도 하면서 업무 성과에 따라서 회사에 이익을 줘야지 나도 그 회사의 이익을 쉐어받을 수 있는 주인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KPI 핵심 성과 지표로 인재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롤플레이라고 해서 회사의 선배와 후배가 제품에 대해서 시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사를 만나기 전에 충분한 이런 시연 작업을 통해서 좀 더 그 제품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을 갖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롤플레이도 매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물류입니다. 물류 같은 경우는 이 제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고 리스크거든요. 얼마만큼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그게 회전율이 얼마나 되고 바로 증납하고 납기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이 키엔스가 관리하고 있는 제품의 가지수가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10,000개의 가짓수의 제품들을 악성 재고 없이 가져가려면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잘 돼야 되고, 어떤 게 가장 많이 나가고 얼마나 빨리 나가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 없이는 그냥 주먹구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류도 결국엔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야 되는데, 이 키엔스가 가장 잘하는 점은 바로 증납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고객이 주문을 하면 바로 그날에 빠른 배송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놨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하다가 중간에 그게 스톱이 돼버리면 1시간, 2시간이 생산량을 굉장히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그 1시간, 2시간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빨리 그거를 대응해 줄 수 있는 키엔스가 매우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이 1화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책 내용 중에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 제품 가격이 예를 들어 5만 원인데 물류비가 10만 원이다. 그래도 키엔스는 그날 바로 가서 납품을 한다. 꼭 그 이익금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그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이 불편하는 것,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시켜주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키엔스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하나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진출. 이게 일본 기업 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도 해외를 진출을 해서 그 비중을 거의 해외 의존도를 60%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네, 이 창업자 다키자키는 한때 특정 기업의 매출 비중이 20%가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20%의 매출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매출을 분산시켜서 위험 요소를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쿠팡이나 아니면 다른 온라인 커머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너무 한 업체에 내 의존도를 높여버리면 이 제조사는 유통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각 사업부에 골고루 매출이 일어나게 하는 게 건강하고,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9가지 사업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지만 매출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고 키엔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자 다키자키의 철학은 그냥 단순히 숫자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인터뷰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회장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기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회장님이, 이 주가라는 거는 발행 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기업이라는 건 일단은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 이익을 낼 때 최소의 자본으로 얼마만큼 최고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만 들어도 평소에 이 창업자가 생각하는 경영 철학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계승을 할 때도 가업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나보다 더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물색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실제로 그렇게 4대까지 기업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키엔스의 영업사원의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는데요. 사실 이 영업팀을, 물론 영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업사원들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 역시 시스템으로 키엔스는 보완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일본에서 웨보라는 앱이 있대요. 이 웨보라는 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과를 다 작성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팅을 나갈 때는 최소 5건 이상이 있어야지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하고, 내부에서도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3시에 미팅을 하기로 했으면 2시 반에 어느 톨게이트를 딱 지나야 되는데 평소보다 늦게 갔다거나 너무 빨리 나갔다거나 이런 것까지 우스갯소리로 잡을 수도 있다. 그만큼 데이터가 매우 체계화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간략하게 이 키엔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이상적인 기업입니다. 저도 이런 기업들처럼 영업 활동을 해서 이익도 많이 내고 그 이익을 또 직원들과 공유하고 성장률도 이렇게 올라가고 또 제품 개발을 해서 경쟁사를 따돌리고 그 제품은 특수성이 아니라 같이 보편적으로 꾸준히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외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업을 만드는 게 어떤 창업자든 기업가든 목표이고 꿈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품의 개발,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업, 그 다음에 인재, 사람이죠. 그리고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